퇴직 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전화벨 소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조직 안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곧 나의 존재이자 필요함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멈추는 순간 어떤 공허함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68세 전직 공무원 김성호 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퇴직 이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현실이 주는 충격과 그 속에서의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김성호 씨는 구청에서 35년간 근무한 행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지역 복지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민원인을 만나고 부하 직원들을 챙기며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늘 전화가 울리고 보고서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년퇴직식 날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박수와 함께 명함을 반납하고 돌아온 그날 이후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퇴직한 다음 날 아침 그는 습관처럼 6시에 일어나 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푹 쉬라고 말했지만 그는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점심쯤 되자 휴대전화가 조용하다는 사실이 더 이상 평화가 아니라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자신을 필요로 했던 동료들도 민원인들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면서 김 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근 대신 TV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아내가 외출이라도 하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저녁을 맞았습니다. 식탁에서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질문 대신 점심은 뭐 드셨어요? 같은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습니다. 그는 어느새 가족에게조차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을 규정하던 직함이 사라지자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자신의 판단이 정책이 되었고 서명이 결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냉장고 안 음식 하나를 정리할지 말지도 아내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수령액은 월 230만 원 수준. 대출 상황과 생활비를 고려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현직 시절엔 어제보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생활을 유지하자마자 통장은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입이 끊기면 소비도 함께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경제적 압박보다 더 큰 문제는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의 단체방에서도 어느 순간 대화가 줄었습니다. 처음엔 선배님 건강히 지내시죠? 라는 안부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부임한 직원들 위주로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대화에서 멀어졌고 나중엔 단체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씁쓸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퇴직 후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는 방향이 없다. 목적 없는 자유는 고독이다. 이 짧은 문장은 은퇴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말입니다. 일을 그만둔다는 건 단순히 일정의 끝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역할이 사라지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성호 씨는 어떻게 이 시간을 버텼을까요? 전환점은 우연히 들른 주민센터였습니다. 평생 민원을 받던 그가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소개받았고 현재는 주 3일 4시간씩 도서관 서가 정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많지 않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시 이름으로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김 어르신 이쪽 책 좀 정리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퇴직 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수입보다 관계라는 점입니다. 은퇴 초기의 공허함은 대부분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대기업 직원처럼 조직 중심의 삶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퇴직 이후의 정체성 혼란이 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다시 사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자원봉사든 작은 일자리든 동호회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퇴직 전 6개월은 준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나기 전에 퇴직 후 이어갈 사회적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와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시간의 루틴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건 무계획한 하루입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태가 불안을 키웁니다. 일어나고 운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독서를 하는 등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재정적 부분에서는 지출 조정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평생 지속된다고 착각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수입이 줄면 소비의 구조를 바꿔야 하고 필요 없는 보험이나 중복된 지출을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존재감의 회복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감정은 실제로 나 스스로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다시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섭니다. 하지만 그 낯섦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김성호 씨는 말합니다. 퇴직 후에야 알았어요.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일로만 정의해왔다는 걸. 이제는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의 말처럼 은퇴 이후의 삶은 일의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아직 낯설고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나온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길은 혼자 걸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자라는 이름을 달게 될 존재들이니까요. 당신이 지금 그 길 위에 있다면 잊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는 것 같아도 세상은 여전히 당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란 사회의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서며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다. 특히 공무원처럼 안정된 조직 안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이들에게 퇴직은 단순한 이직이나 휴식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건이다. 김성호 씨의 고백처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말에는 단순한 외로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것은 자신이 속했던 사회적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진 뒤 남겨진 존재의 공허함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타인의 요구와 행정 절차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대부분이었기에 나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 퇴직은 그 질문이 처음으로 던져지는 순간이자 동시에 그 답을 찾지 못해 흔들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퇴직 후의 충격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먼저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은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퇴직 전 수입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소득에 비해 소비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심리, 자녀나 주변의 기대에 대한 부담이 지출을 계속 유지하게 만든다. 김성호 씨 역시 은퇴 초기에 현직 시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곧 한계에 부딪혔다. 퇴직금 일부를 자녀 결혼 자금으로 지원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나가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돈에 대한 불안이 찾아왔다. 그때부터 그는 깨달았다. 퇴직 후의 재정은 얼마 버느냐보다 얼마를 덜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지만 진짜 위기는 돈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에서 온다. 일터에서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역할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직급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희미해진다. 회식 자리에 불리던 부장님이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때 느끼는 소외감은 상상 이상이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정이 사라지면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퇴직 직후 1년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며 특히 남성일수록 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직업 외의 사회적 관계망을 더 많이 유지하지만 남성은 대부분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퇴직 후 삶의 심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간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자신을 세상에 연결시키는 매개다. 김성호 씨가 도서관에서 일하며 사람들이 다시 나를 이름으로 불러준다고 했던 말은 그 의미를 잘 보여준다. 그에게 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다. 퇴직 이후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은 하루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출근 시간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삶의 균형이 회복된다. 이렇듯 일의 형태가 달라져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새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이는 지역 모임이나 취미를 통해 자신을 회복한다. 중요한 것은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있는 시간은 처음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과 정신 건강을 무너뜨린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고 웃고 경험을 나누는 순간 뇌는 다시 활력을 찾는다. 실제로 서울시 노년층 행복지수 조사에서도 사회적 교류가 잦은 사람의 우울감은 고립된 사람보다 40% 낮게 나타났다. 은퇴 후 행복의 열쇠는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제 우리는 퇴직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의미를 느끼는가를 차근히 되짚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역할에 매달린다. 내가 그래도 30년 공무원이었다는 말 속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새로운 삶을 가로막는 벽이 될 때 진정한 자유는 오지 않는다. 퇴직은 인생의 하반전을 위한 초기화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형성된 습관과 사고를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방향만 잡히면 조금씩 삶이 움직인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끼는 일,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일, 오래 미뤄둔 악기를 배우는 일 모두가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움직이느냐이다. 정지된 시간 속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 적응을 돕는 세 가지 축으로 시간 관리, 관계 관리, 재정 관리를 꼽는다. 시간은 자신을 지탱하는 구조이고 관계는 감정을 회복시키는 연결이며 재정은 삶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질 경우 은퇴 후 삶의 균형은 쉽게 깨진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이 세 가지를 병행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소득이 줄면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 경험이 아니다. 수많은 60대와 70대가 겪는 공통된 현실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단 한 가지, 바로 퇴직 후의 삶을 사는 법을 보여주는 사례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이후의 삶은 각자가 만들어야 한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게 내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하더군요. 그 말 속에는 은퇴 후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세상에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이다. 결국 퇴직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다. 오랜 시간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온 우리가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고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인생의 전반전이 생존의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존재의 시간이다. 이제는 누군가의 상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로, 배우자로, 친구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시 서는 일. 그것이 퇴직 이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삶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느끼며 하루를 보낼지 모른다. 하지만 그 고백 속에는 아직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걸을 수 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퇴직 후의 진짜 자유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찾는 일에서 시작된다.